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걸림없는 행복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는 일, 마주하는 모든 인연들이 뜻보다 더 훌륭한 보람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업이라는 말이 있고 업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업, 항상 많이 쓰는 말이죠. 그리고 업장, 그죠? 업의 장애다 해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많이 쓰는 이 업과 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업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들의 신체적, 정신적 모든 의지작용, 의도가 들어간 모든 활동을 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최초의 판단이 일어나고, 그죠? 이 판단에 뒤따르는 그것을 수행하고자 하는, 형상화시키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납니다. 의지가 일어납니다. 형성하려는 형성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판단을 구체화시켜서 형성하자. 그것을 가지고 행위라고 말합니다. 상카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업을 상카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행을 업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업이라는 것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와는 관계없는 가치 중립적인 말이 되겠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무엇으로 일으켰습니다. 일으켜서 형상화했습니다. 형상시키면은 그것을 유지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업에는 지속시키려는 그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성질이 있습니다. 업의 본성, 바로 지속성입니다. 그 지속성이 이어질 수 있게 그 조건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들이 이어지지 못하게 되면은, 조건들이 지속이 못 된다면은 업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힘을 잃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업은 잠재적으로 항상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 지속의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면은 업은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일 또는 그 반대로 좋았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은 구체적인 어떤 의도가 들어간 행위입니다. 의지가 들어간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 무수한 많은 업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업들이 항상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려고 하다가 보니까 업과 업이 순서 다툼을 해요. 그래서 하나의 업이 지속되기가 힘든 겁니다. 다음의 업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업은 우선 몸으로 짓는 게 있겠고, 말로 짓는 게 있겠고, 그죠? 생각으로 짓는 게 있겠죠. 그래서 신구의 이렇게 삼업이라고 말합니다. 또 업의 드러나는 어떤 이제 속성을 가지고 말을 했을 때는, 그죠? 좋은 업이 있겠고, 좋지 않은 업이 있겠고, 그리고 그저 그런 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업, 불선업, 그리고 무기업,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삼성업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업이 나타나는 시기에 따라서 또 다양하겠죠. 금방 나타나는 게 있고, 금생에 나타나는 게 있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분명히 지어서 받을 수 있는 업인데 그 업이 나의 예상과는 항상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한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는 애 태우기도 하고 다 소용없다 이러고서는 그냥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업은 반드시 마음속에 종자로 숨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언제 나타날지 그것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업이 다시 발현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종자라고 말합니다. 씨앗은 싹을 틀 밭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밭이 있더라도 싹틔울 가물면은 안 됩니다. 싹을 틀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업장이다 하는 말이 뭐겠어요? 업장. 업장이라는 말은 업이 장애를 일으킨 겁니다. 업이 장애를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업이라는 말도 안 쓰고 업장이라는 말도 안 씁니다. 그럼 업이 장애를 일으켰다. 업장. 바로 불선업이 되겠죠. 선이라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피워내는 게 선이라면은 모든 가능성을 가로막는 게 악입니다. 그죠? 나를 갑갑하게 만드는 것, 나를 괴롭게 얽어매는 것, 그것이 불선업, 선하지 않는 업입니다. 그럼 업장이라는 것은 선하지 않는 업입니다. 그러면은 이 업장을 우리가 소멸한다 그래요. 어떻게 소멸해야 되겠어요? 누가 갖다 준 업의 장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업장입니다. 내가 만든 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형성작용, 상카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최초의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판단이 박지 않은 판단이었을 때 그것이 바로 불선업으로 이끕니다. 밝은 판단이었을 때 그런 때에는 선업이 됩니다. 나의 가능성이 더 해방이 된다 이거죠. 내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명, 밝음이 아닌 무명, 밝음, 명이 아닌 무명이었을 때 무명에 뒤따른 의도, 상카라가 바로 업의 장애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업장을, 업의 장애를 어떻게 풀어야 하겠어요? 바로 업의 성질을 우리가 이용해야 됩니다. 업의 성질은 지속성입니다. 그죠? 잠재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싶고 끝장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항상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계속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업은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의 업이 나왔을 때는 모든 것을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마치 전체인 듯이 행동을 하게 합니다. 힘든 일이 생겼다. 그럼 세상에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서 굶어 죽는 상황이 와도 도둑이 볼 때에는 훔쳐갈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지리도 가난한 이 집안에 가져갈 게 뭐가 있느냐. 하지만은 옆에서 보기에는 가져갈 게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다. 사실은 그것은 힘듦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힘든 지하실 밑에는 지하 2층이 있고 지하 2층 밑에는 바닥 없음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은 계속 그렇게 지하로 끌고 내려갑니다. 환경을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려면은 이 업의 장애를 소멸하려면은 이 지속성을 멈춰야 됩니다. 지속성을 멈추게 하는 것, 지속하려는 환경을 끊는 것, 뭐예요? 바로 업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인연을 끌고 가는데 중심이 되는 이것을 대상화시켜서 한번 알아차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봅니다. 그 업이 만들고 있는 나의 증세, 내 몸의 증세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봅니다. 그 업이 생각하게 만드는 주변의 끌고 온 핑계들, 탓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봅니다. 이름을 붙여보면서 그것이 필연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필연이 아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이 나빠서 그렇다. 사주가 나빠서 그렇다. 그렇다면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은 다 이른가? 이 시간에 이른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봅니다. 집터가 나빠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 나쁜 집터 때문에 왜 이 일만이 일어났는가? 그 전에 무수한 일이 일어났었어야 됩니다. 그죠?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 사람 말고 그 사람이 한 행동하고 똑같은 행동을 다른 사람이 했을 때도 그러한가? 이렇게 가역적인가? 이것을 한번 뒤집어서 거꾸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그 탓이라는 게 정말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탓으로 유도하려는 그러한 환경이 있고 그렇게 보고 싶은 이 업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업을 알아차리고 대상화시켜서 하나하나 업이 유지하려는 장애를 일으킨 업이 유지하려는 이 조건을 정지시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다음 업이 나오고 더 선업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 업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업은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바로 부끄러워서 힘을 잃습니다. 힘을 잃다가는 마침내 숨어서 도망가 버립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도망가 버립니다. 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맑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가 여럿인 것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는 입장에 따라서 거울에 따라서 그림자가 여럿일 수가 있습니다.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광량에 따라 가지고 그림자가 여럿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업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변화를 합니다. 왜? 이 업을 이루고 있는 여기에는 하나의 인연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 자체도 분석해 보면은 수많은 인연 다발의 요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종자와 밭이 서로 모르듯이, 그죠? 업과 업이 있는 환경이 서로 모르지만은 종자가 밭에서 싹이 틉니다. 하지만은 거기에는 기후 환경이 있어야 되고 밭의 환경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업이 장애가 일어났을 때에는 그러한 환경, 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바꾸어주면 됩니다. 알아차리면 됩니다. 또한 모든 고통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듯이 내가 느끼는 것이듯이 내가 느끼는 것이듯이 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통을 느끼도록 업장은 내가 고통을 느끼도록 유도합니다. 그 업 자체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 업이 중심이 되어서 나를 고통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업을 살피면은 다시 되돌아보면은 새로운 각도로 보면은 그 업은 나에게 고통을 주지 못합니다. 이 업으로서 내가 얻는 바가 더 많다. 이랬을 때에는 업은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업이 장애가 될 수 없는 것, 그것이 업장소멸입니다.
불선업, 비선업, 선업이 아닌 업들이 선업으로서 바뀌는 것. 그것이 업장소멸입니다. 업의 성질에 선한 업, 모든 생명을 키우는 업이 있고, 불선업, 선하지 않은 모든 생명을 얽어매는 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의 성질은 잠재적으로 끝없이 지속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속하기 위해서는 항상 관심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인연을 끌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업이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로 착각을 시키지만은 전체는 아니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리고 업을 이루고 있는 또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연다발이 업입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한 업이 나에게 고통을 유발합니다. 전체로 끌고 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의 속성을 봤을 때 우리는 바로 업이 장애를 일으키는 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불선업을 선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업의 성질을 하나하나 거꾸로 풀어 올라가는 일. 그것이 업장소멸입니다. 우선 업을 일어나는 장애가 된 업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원인을 살펴보고 이 업이 지속되게 하는 이 환경을 하나하나 풀어나갑니다. 필연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을 과연 필연인가 입장을 반대로 놓고 가역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근거가 허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놓고 분석을 하고 거꾸로 가역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느 순간에 업은 도망가서 숨다가 그리고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다른 것으로 바뀝니다. 업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 없는 것, 본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애를 일으키는 업을 모두 선을 일으키는 업으로 바꾸는 공덕과 보람의 나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행복하고 다가오는 모든 인연이 선으로서 바뀌는 보람과 공덕의 나날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